예, 앞서 보신 대로 코로나 시대 자영업자들의 생존은 배달 속도와 고객들의 평가 점수인 별점과 리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식당은 별점과 리뷰 하나하나에 울고 웃고 또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대로 불만도 많아서 과연 이런 무한 경쟁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예전에도 식당 다녀와서 후기 같은 거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 더 이 별점 리뷰에 서로가 예민해진 이유는 뭡니까? 네, 무엇보다 이 배달 문화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집 주변에 자주 주문을 하는 식당 위주로 배달을 시켰죠. 맛이나 서비스가 익숙해 갈등도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배달앱 등장 후 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식당의 범위는 크게 늘었죠. 반면 식당에 대한 정보는 없다 보니 먼저 맛을 본 다른 소비자들의 평가가 이 선택의 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별점 보고 사실은 주문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지는 않습니까? 네, 먼저 이 배달앱 화면을 자세히 보면 별점이 높을수록 화면 상단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유리해집니다. 예. 실제 소비자의 62%가 이 노출 순서의 기준은 별점 리뷰가 높은 순위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별점 하나에 소비자와 식당 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선 맛이 없어 다 버렸다,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 주문한 콜라는 어디 갔느냐, 이런 불만을 표시할 유일한 창구가 별점과 리뷰인 셈입니다. 반면 식당 측은 이 별점 1점 준 고객을 고소하고 싶다, 맛없다고 쓰레기통에 음식 버리고 사진 찍어 올리면 어떡하냐, 악성 소비자 때문에 장사 접고 싶다, 이 같은 하소연을 인터넷에 쏟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서로 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군요. 그럼 실제로 이 별점이 높은 순서일수록 화면의 상단에 표기가 됩니까?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배달앱에 따라 광고료를 많이 내거나 주문 건수, 배달 속도 같은 기준에 따라서도 노출 순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 제일 위에 올라 있는 업체가 제일 맛있는 업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여러 가지 상업적 이해관계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도 해결이 쉽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별점과 리뷰란 결국 식당 A에 대한 소비자 B의 주관적인 평가를 소비자 C에게 알리는 방식이죠. 그런데 A와 B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이 당사자들끼리 해소하는 게 우선인데 여기에는 이 절차가 없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공급자와 소비자가 직접 부딪히는 거는 굉장히 서로 간에 힘들어요. 플랫폼 사업자가 민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갈등을 조정하는. 예, 해결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배달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어서 이런 배달 생태계 전반에 대한 검토, 고민 이런 것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